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0년 6월 19일 오후 중국 산시성 평요의 한 작은 마을에서 믿기 힘든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황당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사람들은 충격을 넘어 자신의 상식과 가치관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 오후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류할머니는 며느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후 7시쯤이면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가 마당에서 뛰어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손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마음이 든 류할머니는 손자가 집에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합니다. 손자는 방 안의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며느리 역시 같은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날에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류할머니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밖으로 나와 이웃집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흘러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며느리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을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에 류할머니는 다시 며느리를 부르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던 손자의 몸이 피로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류할머니는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대체 며느리와 손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의 진실은 경찰 조사에서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하며 사람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결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어머니 류할머니는 손자가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아들 왕칭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왕칭이 집에 도착한 이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침대에서 숨진 상태였고 그녀의 머리는 심하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며느리가 마지막 순간에 몸부림친 듯한 선명한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반항했지만 결국 살해당한 것입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조사하며 한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피해자가 반항의 흔적을 남겼다면 분명히 소리를 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이웃들이 집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범인은 누구일까요? 이 작은 마을은 전체 가구 수가 300여 가구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다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피해자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인이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범인은 마을 사람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경찰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벌이고 있을 때 피해자의 남편 왕칭이 스스로 경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범인을 찾을 필요 없다며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다며 바로 자신의 친구 지링취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칭의 이 발언은 경찰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왕칭이 이 모든 일이 내 책임이 크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왜 책임이 있다고 말했을까요? 경찰이 그 이유를 묻자 왕칭은 말을 얼버무리며 끝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왕칭의 말을 듣고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왕칭은 아내와 아들이 왜 살해당했는지 그리고 친구 지링취안이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왕칭에게서 진실을 듣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마을 주민들과 지링취안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왕칭이 말하지 않은 비밀은 무엇이며 그의 친구 지링취안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요? 피해자의 남편 왕칭은 범인이 자신의 절친이자 사업 동료인 지링취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링취안은 완강히 부인하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왕칭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발견하고 그를 다시 찾아가 진실을 캐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왕칭이 입을 열었고 사건의 배경에는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왕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링취안의 아내와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였지만 4년 동안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관계를 끝내고 싶었지만 지링취안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지링취안은 왕칭에게 내 아내와 계속 만나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왕칭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못 이겨 그의 요구를 들어줬지만 결국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의 대가는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왕칭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협박만 할 줄 알았지. 정말로 제 아내와 아이를 죽일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은 왕칭의 이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지링 취안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던 지링 취안도 결국 왕칭의 진술을 듣고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칭이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다며 자신도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지링 취안의 말에 따르면 4년 전 왕칭이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왕칭이 자신에게 잘해준 점과 두 가정의 친밀한 관계를 생각해 왕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아내를 심하게 꾸짖고 체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이 일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지링 취안은 아내의 이런 극단적인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결국 그녀를 설득해 목숨을 구했지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지옥이었어요. 아내와 왕칭의 관계를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고 그걸 이용해 왕칭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칭이 제 말을 듣지 않으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경찰은 지링 취안의 진술과 왕칭의 이야기를 토대로 사건의 동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링 취안은 아내와 왕칭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길 바라며 왕칭을 협박해 자신의 아내를 만나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왕칭이 이를 거부하자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그의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링 취안을 체포하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링 취안은 아내와 왕칭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심하게 꾸짖고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이 일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지링 취안은 그런 아내를 간신히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극단적인 행동을 시도하며 지링 취안에게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결국 지링 취안은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과했고 그녀의 행동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지링 취안의 아내에게는 형제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무서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만약 아내가 정말로 목숨을 끊는다면 지링 취안은 그녀의 형제들에게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달래고 그녀의 행동을 묵인하며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링 취안은 아내와 왕칭의 관계를 묵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왕칭의 관계를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왕칭의 관계를 방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도 그 관계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 세 사람은 함께 잠자리를 함께하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왜곡된 관계를 이어갔고 이 상태는 무려 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왕칭은 점점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만약 이 비정상적인 관계가 알려진다면 자신의 체면과 가족의 명예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지링 취안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분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만두겠다고? 너는 이미 내 가족과 내 삶을 망쳤어. 내가 원하는 대로 두지 않을 거야. 지링 취안은 왕칭의 탈출 선언을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왕칭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고 그 복수의 대상에는 왕칭의 가족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왕칭의 아내와 아이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분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왜곡된 관계와 복잡한 감정이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 손 들고 떠난다고? 내가 내 아내와 4년 동안 관계를 맺어놓고 이제 와서 정리한다고?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그는 왕칭을 붙잡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의 가족을 위협하고 심지어 칼을 들고 협박하며 왕칭이 자신의 집으로 와서 아내와 관계를 이어가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왕칭은 더 이상 이 왜곡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고 결국 지링 취안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왕칭은 자신을 숨기며 지링 취안과의 모든 접촉을 끊으려 했습니다. 왕칭이 사라지자 지링 취안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2010년 6월 19일
지링취하는 왕칭의 집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왕칭이 집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집 안에는 왕칭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아내만 혼자 있었습니다. 지링취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어. 내가 내 아내를 망쳤으니 나도 내 가족을 파괴하겠다. 그는 이 행동이 자신이 받은 고통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링취한의 복수심은 이성을 잃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왕칭의 집에 몰래 들어간 지링취한은 왕칭을 찾을 수 없자 그의 아내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왕칭의 아내는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고 지링취한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작스럽게 그녀를 침대에서 끌어내리고 둔기로 무참히 때렸습니다. 왕칭의 아내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지링취한은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졸랐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벽을 긁으며 저항했지만 결국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손톱 자국은 벽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지링취한이 현장을 정리하고 떠나려던 순간 왕칭의 9살 난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지링취한은 아이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아이마저 살해하며 복수의 화살을 또 다른 무고한 생명에게 돌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아이의 할머니는 집 밖에서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뒤 왕칭의 어머니인 유 씨는 집에 들어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원인이 아들의 불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때리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습니다. 지링취한은 체포된 뒤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칭이 내 아내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이미 2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고 자신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링취한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모든 것을 잃은 왕칭은 더 이상 마을에 머물 수 없어 이 사건 이후 마을을 떠나 외지로 나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링취한의 아내는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얽매이지 않게 되었지만 자신의 행동이 이런 비극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목숨을 끊는다고 해도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을 겁니다. 이 사건은 왜곡된 인간관계와 복수심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불륜과 복수는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길입니다. 이런 비극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무고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